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공수처가 돌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가 어젯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인데 재집행을 하는 대신 공수처를 제외하고 경찰에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금 전 직접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있고 더 빠른 절차를 위해 경찰에 넘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합동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뚫을 방법이 없었다. 인력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결국 하나의 지휘체계가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방침을 정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 협조 지휘 공문을 보내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따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어젯밤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경찰에 넘길 수 있고 특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체포영장 유효 기한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자정이면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끝이 납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유효기한 연장을 오늘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7일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되면 일단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딱 한 번 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오늘 브리핑에선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권은 공수처에 여전히 있다면서 체포 시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의 재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할 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그 공수처로서는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스스로 이제 물리력을,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수사관들을 동원해가지고 경호처라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지금 법 집행을 저항하는 과정을 분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안들을 다룰 때 계속 환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헌정질서,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법 조항,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12월 3일에 우리가 지켜봤던 거는 그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군사력과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헌법 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개헌 포고령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어떠한 영장 없이 체포,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처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인 영장주의의 원칙도 완전히 무력화하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범죄가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법원이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도 수사 영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역적인 이제 이슈들을 제기를 하면서 거부한다는 것. 사실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고요. 그렇지만 그 경찰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경찰이 가진 수사권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인지해서 수사하고 또 관련된 거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했느냐? 이번 공수처 체포영장 한 곳에서만 확인한 게 아닙니다. 즉 검찰도 관련돼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검찰이랑 공수처는 사실은 법적인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직권남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란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쟁점은 동일해요. 이 모든 구속영장에서도 모든 담당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들이 발부되고 이번 체포영장도 발부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있었던 항고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법원이 수차례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에 굉장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근간은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장도 없는 체포를 임의로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케이블타이와 방망이를 동원하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이런 논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논란들을 해당되는 변호인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돌림놀이 하듯이 하는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계속 다운표 기사로 해서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각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절차적인 완벽성을 갖추고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무엇보다도 1차 집행을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경찰에게 그냥 그대로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경찰에게 이첩을 아예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거면은 오늘 어떤 극보수적인 신문에서도 그런 이제 사설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경찰 수사에는 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